3일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서승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승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영비 의원님 화이팅!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까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스태프분이 저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갑잖아요.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방송 중이었어. 아이고 우리 죄송해요. 스텝이 잘못한 거죠. 아니 제가 잘못했지. 제 아니 눈치가 손님이 없었지. 그걸 알 턱이 있나. 아니 제가 방송을 40년 했는데 알죠. 근데 반가움이 생방이라는 것보다 더 크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원래 짜여진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선이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추가가 되기 시작해. 뭐 일주일에 뭐 한 거의 30-40명 정도. 제가 어. 진짜로 그 대선 때 왜 이재명 대표님이 그때 후보 시절에 막 전국을 다녔잖아요. 무진장 걱정을 했어요. 혹시라도 저기 과로로 쓰러질까봐. 최근에 새날에 우리 푸나님이 혹시 쓰러질까봐 걱정돼. 계속 보니까 저도 지금 항상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스케줄이 너무 빵빵한 것 같아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만들고 그 청구하려고요. 구상권 청구 이런 거. 근데 본인이 좋아서 한 건데 어떻게 이걸 구상권을.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청구는 가능해요. 근데 예. 그 서승만 박사께서는 진짜 대선 때 엄청 열심히 하셨고요. 지금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겸임교수, 행정학 박사, 개그맨 이런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비례대표 총선 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근데 그냥 우리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 재밌게 하려고요. 네. 그날 지금 저 연설할 때, 그러니까 네. 저 자기 발표할 때 예. 쫄았죠. 쫄았죠. 그러니까 말씀이 평상시하고 다르더라고. 아니 저는 이제 뭐냐면 올라가기 전에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40년 넘게 방송 문화 뭐 뮤지컬 공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일단 무대에 올라가면은 그 분위기를 풀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진지해야 된다. 너무 진지해가지고. 뭐 정치는 장난이 아니다. 그 중압감이 딱 있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기자분들이 한 50명, 60명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 가만히 무표정으로 이게 있는데 이거 뭐지? 준비해 간 거를 읽으면서 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한번 웃기고 갈까? 풀을까? 막 이게 왔다 갔다 교차하다가 진짜로 이게 저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려면 그런 연설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평상시 때 서승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처음이었어요. 태어나가지고 저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그렇지. 두 번째 출마는 아니지. 예, 근데 이제 이 중압감이라는 게 정말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네. 정말 우리가 이제 흔히 욕하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네. 그들도 저 국회 소통관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와 대단하신 분들이다. 또 하나는 진짜 가식적으로 뻔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뻔뻔해야 돼 거기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첫 경험에 대한 근데 네. 나는 그거 보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하다가 물 좀 달라고. 침이 마르니까. 근데 끝나고 내가 조상호 변호사가 옆에 있다가 형님 연기 좋던데 그러니까 연기한 줄 알아요. 연기 좋던데 그러니까 옆에 부승찬하고 박영기 후보라고 또 같이 왔거든요. 힘이 돼준다고. 형님 아까 연기한 거 아니어도 나 긴장됐어. 그러니까 형이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더라고. 분야가 달라서 네. 분야가 달라서 그렇게 느끼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제가 올라가는 무대는 어디나 이제 좀 재밌기를 바라는데 그 노려보는데 그리고 좀 까불면 안 된다. 진지하게 해라. 이런 말이 사실 쫄았어. 예. 저도 새날 방송에서 서승만 박사가 가끔씩 채팅창에 출몰 하잖아요. 네.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저는 눈치를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댓글을 달으면 구독자분들이 거기다 또 서승만이다 모르면서 이렇게 말을 거니까 일부러 그냥 방송만 봐요. 댓글 다른 방송 가도 그냥 댓글은 잘 안 다는데 매일 봅니다 거의. 감사합니다. 근데 출마하실 때 지금 현재를 개그보다 웃긴 현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너무 공감해가지고 그렇죠. 개그보다 웃긴 현실.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개그맨 왜 출마해?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이에요. 답.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야 개그맨이 개그나 하지 코미디언이 코미디나 하지 막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이가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나 하지 왜 대통령에? 맞다. 맞는 얘기잖아요. 계속해봐요. 아니 그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꼭 개그맨은 개그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고요. 그리고 개그맨들은
사람들 국민들에게 웃음이라도 주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웃음을 줍니까? 짜증이나 주지? 그럼 개그맨이 더 나은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죠. 그런 식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네. 한 번이라도 누구를 위해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아 멋있잖아요, 진짜. 그 얼마 전에 네. 그 서승만 박사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섭외하기 전에 네네. 우연치 않게 나한테 걸려갖고 봤는데 그 코미디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잘해. 스탠드업 코미디를 많이 했죠, 혼자 하는 거. 정말 잘하는 데다가 저번에 그 조상호 변호사 사무실 네. 개소식 할 때 만났잖아요. 이번 그 총선 관련해 갖고 그 행사 사회봉금 대략 몇 건이나 돼요? 거의 한 20-30건 되죠. 가면 다 소승만 있는 네.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재능 기부로 10원 한 푼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제첩이 써가며 뭐 먹고 살아요? 근데 들 먹습니다. 요즘 들 먹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한번 물어볼 텐데 아까 질문 한번 더 나가 볼게요. 네. 연예인 출신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삐딱한 시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 출신이라는 게 자꾸 얘기지만 연예인 출신이 뭐 죄진 겁니까?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웃음 주고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랬으면은 훌륭하다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연예인들이 이제 정치계에 나가면 무시당해. 왜냐면 광대 취급을 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또 딴따라 막 이래가지고 개무시했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개그맨들의 위상도 올라지고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가수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충 이제 국위선양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맨날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무슨 변호사 하던 사람들, 검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만 나와요. 가끔 돈 있는 사업가들 나오고. 그 왜 누구 이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정치하면 안 돼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인재 영입하는 거 보면은 알아서 잘들 하시겠지만 약간 서운해.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냥 법조인들 아니면 의사 막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분야에서 도통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대충 10년이면은 도사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40년에서 40년. 제가 MBC 마당놀이 연출했고요. 뮤지컬 연출했고 영화 감독으로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었고 오페라 연출도 했는데 제가. 문화의 아이콘이시네. 그렇죠. 저는 MBC 코미디를 하면서 코미디언 다 합쳐가지고 아마 최초일 거예요. 제가 웃으면 보기에 작가도 오래 했고 코미디 하우스 오늘은 요나데 코미디 작가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코미디 프로그램 제가 연출을 했어요. 연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그쵸. 아이디어 보면은 약 반짝반짝한데 문제는 예. 이런 거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문화예술계 몫으로 들어오는 건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정치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 서 박사님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오래 두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단지 직업이 개그맨일 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저기 그 뮤지컬도 하고 막 연극도 하고 이 문화예술 쪽에는 사실 되게 오래 했는데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대학로에서 공연장을 했었어요. 굉장히 큰 공연장을.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 중에서 가장 컸죠. 그거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공연장을 하면은 24시간을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5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근데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쓰잖아요. 연극이나 뮤지컬 하면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뭐 좀 활용할 게 없을까 그러다가 상상 나눔 예, 상상 나눔 시였다. 그러다가 참 올라오네요. 예. 가장 좋았어요. 대학로에서 공연장이 돈을 많이 투자했죠. 근데 거기서 낮에 뭘 좀 활용할 게 있을까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컴퓨터로 이게 검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애가 남자만 둘인데 5살, 6살. 근데 아이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노노 이야기라고 만들었어요. 노노, NO. 그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쭉 하면서 수익은 안 돼요 또. 대학로가 공연이 그래. 수익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걸 가지고 제가 자비로 전국 투어를 했어요. 19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바로 전까지 그걸 제가 제 돈으로 한 거예요. 가끔 후원을 좀 받았지 여기저기서.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안전을 하다 보니까 안전 쪽에 좀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행정 관료라든가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좋은데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걸 정치라는 그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이걸 도와줘야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좀 일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정치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게 됐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서 박사님 프로필을 보면 안전에 관련한 네. 직함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무엇이 했었는데 이게 답이 됐고. 네.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하고 있고요. 그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첫 시작점은 정확히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어린이들을 이 안전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 안전부터 해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안전 쪽에 관심을 갖고 정말 안전에 취약한 나라구나 대한민국이 그런 걸 느끼고 나서 제 논문 제목도 고령 운전자들이 이제 사고가 나면 이게 대형화예요. 대형화 추세고 그래가지고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면 심각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고령 운전자 관련 논문을 썼어요. 고령 운전자들이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안전 교육을 하거든요. 보수 교육이라고. 그게 과연 사고 감소에 미치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제목이 고령 운전자 보수 교육이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머리가 나빠서 28번을 디펜스를 하고 겨우 됐는데 어떤 분은 그냥 한 방에 됐죠. 그게 화가 안 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 가실 게 아니라 네. 문체부 장관 하셔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제 입법 발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습 삼아서. 네, 입법 발의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야, 근데 이게 제가 계속해서 호칭을 박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서승만 박사. 네. 국민대에서 쭉 네.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국민대 박사, 석사, 박사까지. 네. 박사를 굳이 딴 이유. 더군다나 행정학 박사는 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영화 전공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게 다 연관이 되는데 제가 어떤 정책 발의 같은 거를 좀 하고 이런 거는 괜찮지 않냐라도 내가 차라리 이걸 기획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몇몇 그 정치인들한테 그리고 행정 관료들한테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안 먹혀. 이거 왜 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좀 했지. 그러다 내가 개그맨으로서 대하는 거랑 박사가 돼서 행정학 박사가 돼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반응이 다르겠다. 무게감이.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일종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네. 자격지심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들어. 근데 박사가 되고 나서 신문에 나고 처음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개그맨 서승만입니다. 예, 이런 거 어때요? 뭐 글쎄요. 뭐 이러다가 옆에 같이 따라간 애가 뭐 후배든 누가 서 박사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뭐 박사요? 행정학 박사입니다. 그래요? 어쩐지 이 내용이 짜임새가 있는데 이게 되게 창피한 거야. 선입견. 네. 선입견이 너무 이게 좀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우리 연예인 분들 중에 개그맨들이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드라마를요 작가가 써준 대로 연기하잖아요. 코미디는 자기들이 짜잖아요. 아니요. 코미디언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안 짜는 놈들도 있어요. 못 짜는 애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안 웃기는 애들도 있어. 30%는. 근데 작가가 붙어서 개그맨들 아이디어랑 같이 구성 작가는 있어도 대부분 본인들이 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써가지고 한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인데. 그렇지. 사실은 이제 구성 작가라 해서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게 얼마 안 돼요. 그 전에 다 자기들이 짜긴 짰죠. 최근에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야, 여러분들 그 MBC 코미디에서 그렇게 자주 봤던 재담꾼 서승만 박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박사학위는 그렇게 받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국민대였다 보니까 국민대 박사 한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그래가지고 서승만 박사가 제일 분노했던 건 그분 우리 김건희 씨는 박사 표절 논란이 엄청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서승만 박사가 국민대 앞에서 시위하는데 저 빵 터졌던 거 아니에요? 왜 저승사자복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잖아요. 개그맨 서승만이 국민대 출시대 이렇게 했다. 아무런 임팩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해가지고 논문을 통과했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총장 잡으러 왔다. 같이 가자.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간 거예요. 네.
국민대 출신 박사라 죄송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있다면 김건희 논문 표절 어쩌고저쩌고. 아니 근데 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그 심사한 사람들 중에서 박사가 한 명이고 나머지가 다 석사인 거예요. 4명이. 그러면은 태권도 유단자 심사 보러 갔는데 거기 파란 띠 하얀 띠가 앉아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앉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 열받잖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갔지. 맞아요. 저기 심사위원 중에 석사가 있었어. 아니 석사가 4명이라니까요. 박사 한 명이. 박사 학위를 네. 석사들이 심사를 봐.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논문도 봤는데 그렇게 쓰면 논문 하루에 한 개씩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복붙이었잖아요. 복붙. 예. 컨트롤 C, 컨트롤 V. 저거 아직도 결론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정권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학자들의 양심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 정말로요. 저는 서승만 박사가 저 시점부터 정치 생각을 조금 했을 것 같아. 맞죠? 저 때부터가 아니고 그 전부터 하긴 했다니까요. 아 근데 내 마음을 굳힌 거. 마음을 굳힌 거는 사실은 마음을 굳힌 거는 이재명 대표님을 공격하는 내부 적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욕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정말 친한 척하고 찐명인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사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박영진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래 뭐 네. 자기가 뭐 친하다 이원욱이가 그랬어요. 원내대표 나올 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히고 사법리스크 저러다가 그때 출마할 때 뭐랬냐면 이재명하고 오랜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호흡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는데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좀 마음을 점점 굳혀가지고 한 방에 어느 순간 굳힌 게 아니에요 저는 조금씩 쌓인 거지. 그 이야기 해보시기 전에 그러면 일단 서승만은 이재명 대표의 찐 지지자잖아요. 네. 대선 때도 경북. 지지했잖아요. 네, 경북 가서 거기 험지라고 하는 데 가서 한 8일간 네. 하루에 4군데씩 올라가지고 유세를 야, 했죠. 진짜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돼요. 네. 특히 현장에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머리 좋은 개그맨은 진짜 도움돼요. 그렇죠. 근데 이 대선 때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봐서 실제로 네. 지금 이원종 씨도 그렇고 우리 서승만 박사도 그렇고 네. 심지어 저거까지 해요. 지금 춤추는 거 한번 보여줘봐요. 대선 때는 아닌데 진교훈. 이게 어제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기사로 네. 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교훈 저분은 이제 강서구청장 나올 때 솔직히 저는 저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고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세 표가 필요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세 표? 오케이. 내가 뜨면은 세 표는 얻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그 길거리 횡단보도에서 춤춘 거거든요. 저게.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 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나이 지금 나이도 좀 있죠. 나이도 좀 있는 분이 좀 이게 너무 이게 애처롭더라고요. 마음이 네. 짠하고. 왜냐면 세 표가 필요하니까. 세 표 때문에. 근데 저거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진기훈이라는 분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일다가 다 열심히 뗐거든요. 네. 악플이 서승만 TV라고 저도 하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를. 알죠. 예. 악플이 하루에 500개씩 올라서 500개. 근데 거기 대부분이 살해 협박. 너무하네. 죽여버린다부터 우리 해가지고. 싹 지워버리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다 읽긴 읽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게 겁나다가 나중에 읽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악의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네. 아예 댓글 못 달게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저는 아니 근데 저는 볼 수 있잖아요. 거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볼 수 있어요. 저만은. 근데 보면은 뭐 거의 다 욕이야. 거의 다. 아이고. 경북 갔을 때도 그때 이제 경북이 험지잖아요. 그때도 주변에서 거기가 위험하다. 뭐 방탄복을 입고 가라 막 뭐죠 그랬는데 저는 경상북도 갔을 때 거기서는 단 한 번도 누가 욕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분위기 보고 좋았죠.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서승만 박사는 대선 훨씬 전부터 이재명 지사 등 지지해왔거든요. 네. 지지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거든요. 어. 근데 경기도지사 출마하실 때 그때 엄청나게 막 집중 포화를 막 날리고 막 여기저기서 모든 언론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 그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씹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은 대체 뭔 죄를 지고 다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님 뭐 해경궁 김씨부터 해가지고 뭐 김부선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남 사는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 야, 니네 성남시장 하던 그 이재명은 뭐냐? 그래서 내가 욕을 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해다. 이 사람은 정말 행정하고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그래다가 이제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보면서 그 사람을 알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 평상시 성남시장 할 때 친했던 몇몇 연예인들, 개그맨 이런 애들이 경기도지사 나올 때 이제 좀 여론이 불리하게 가니까 아무도 코빼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라도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가서 도와줬는데 이재명 대표님하고 이제 유세장에서 2번을 뵀거든요. 얘기를 해본 거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됐어. 그리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 대선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안동에서 한번 볼 뻔한 적이 있는데 안동에서 집중유세 하는데 거기 이재정이라는 분이 이제 사회를 봤거든요. 국회의원. 여기 후보님 오시니까 인사하고 사진이라도 찍고 가세요. 그런데 보니까 사진 찍고 싶어 가지고 막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많은 지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뭐 굳이 사진 찍어 뭐 하나 그냥 와버렸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계양구 때 처음 뵌 거예요. 처음. 아, 그랬었구나. 네. 그냥 사람들이 물어봐. 이재명 대표랑 친하냐 뭐 오른팔이냐. 나는 아니라고. 친했기 때문에 네.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제 방송할 때 물어봐요. 이재명 친하냐. 뭐 이제 저는 3천만 1번째로 친하고 싶습니다. 내 앞에 3천만 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약간 비슷한 과인가 봐요, 저랑. 예.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몇 번 갔잖아요. 근데 기력이 좀 있을 때 이제 밖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들으라고 손짓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총선 나가려고 사진 찍어야 되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유튜버가 앉아서 논란이 될까 봐. 그렇죠. 안 한다고 이렇게 선자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원을 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단식하면 외롭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워낙 뛰어나신 분이라 새날이 나를 위해서 푸나가 불러도 안 오는구나 이게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처럼 사진 찍으려고 뭐 나 처음 보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단식장에 앉잖아요. 네, 서로 가서 막. 근데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어떨 때는 비명이었던 분들도 많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아유 치사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계양구에서 보궐선거 할 때 제가 이제 열심히 가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했잖아요. 마지막 날 9시 이후에 마이크를 못 사용한대요. 근데 이원종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목이 쉬었어. 근데 그때 말은 내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목이 쉬었어요. 나는 안 쉬지. 마당놀이 하면서 내가 소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득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쉬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이재명 대표님이 목이 쉬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몇백 명 모이는 데서 그걸 했더니 이재명의 스피커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스피커 맞네. 마이크 못 쓰니까. 인간 확산기를 하긴 했죠. 그리고 또 본 적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 단식하실 때 걱정돼서 저도 갔는데 그때 한번 또 이렇게 그냥 좀 쉬시면 되는데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니까 제가 또 이제 확성기를 한번 했죠. 그게 단데 이제 사람들은 뭐 찐명 막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진짜 거 있죠. 지지자는 그와 사진 찍고 네. 뭐 혜택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재명은 어떤 거냐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이재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은 진짜 이런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모르는 사람은 천하의 악마가 돼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괴로워요. 이걸 설득시킬 때 만나는 사람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는 거. 기존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악마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 어쨌건 이재명 대표 저는 이재명 대표님하고 둘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얼굴이 걸리면 꼭 누구 귀라도 하나 걸려 있고 머리라도 걸려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도 제가 이제 방송 준비 전에 찾다가 없죠. 없어요. 이런 다 수밖에 뭐가 하나씩 없는 걸려 있어. 그래 없어서 한 번은 김용민이라고 있잖아요. 김용민 목사. 네. 그 친구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들어오시길래 거기 복도에서 저 대표님 사진 하나도 찍은 적 없는데 둘이 하나 찍을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찍은 게 없어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때 하나 찍었는데 그 사진도 지웠는지 없어졌어. 잘못해가지고. 어디 갔어? 이 스마트폰이 한번 박살이 난 적인데 그때 안에 있던 걸 다 날렸네. 아유 정말.
아이고 참.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업, 나이, 성별, 예. 지역을 떠나서 지금은 모두가 걸기할 때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깨어 있는 개그맨도 나와 주는 게 참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이런 질문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가장 네. 하고 싶은 일. 정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 문화예술인들 있잖아요. 방송인을 포함해가지고 이들이 그냥 정치인들의 그냥 소품으로 이용 안 되게 인권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조금 뛰고 싶어요. 일단은. 문화예술인들의 인권.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선균 문제도 그렇고 어. 체육인 중에서 손흥민, 이강인 막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저는 그 손흥민, 이강인 문제가 터졌을 때 저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사이 나쁜 게 아니다. 그냥 지네끼리 티각티각 할 수 있잖아. 선배고 후배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후배들이 저보다 20살씩 어린 여자 후배들도 승만하고 막 장난치고 그래. 제가 군기를 없앴어요. MBC에 딱 가가지고. 저희 때는요. 제가 처음 신인 들어왔을 때는 정말 집합, 군기, 막 구타 이런 게 심했거든요. 그런 걸 다 없애가지고 되게 이제 평화로운 상태인데 선배랑 후배랑 얘기하다 보면 의견 충돌 나면 뭐 다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디올백이 더 심각하지 그게 뭐가 심각하다고 그걸 가지고 저는 그런 게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들 이름 함부로 만약에 이미지 손상을 시키면 책임을 져라 이거지. 아, 하긴 저도 공감하는 게 대한민국 온라인이 너무 살벌해요. 예. 사람 죽여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니 저도 악플에 저는 저기 82년도에 데뷔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마약, 폭행, 뭐 도박 이런 거 일절 스캔들이 유일하게 없는 연예인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없어요. 전두환 사람. 예,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기 그 악플에 한번 시달려 보니까 이래서 마음 약한 애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독재자한테는 말 못해. 그러니까요. 비겁해. 아유. 그래놓고 만만한 연예인들 잡돌이 하는 거예요. 네. 인격살인 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나 그거 엄청나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게 마치 본인들이 우리가 왜 그 검사들 검찰 개혁할 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사람 놓쳤어요. 인권이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무한한 권력을 갖고 인권 뭐 지켜라 이런 의미였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 네티즌 일부한테는 검사보다 더 나쁜 권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희생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연예인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연예인들의 그 문화예술인 유명인들 그들을 위해서 좀 인권을 좀 위해서 좀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훌륭하시네요. 네. 야 서성만 박사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박사 단지 언제예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한 4, 5년. 야 4, 5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분명히 국회에 들어갈 거야. 아니 그때는 정치를 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딴 건 농담이죠, 아니고 농담. 예, 농담인데 아주 너무 진지하셔. 아니 왜냐면 이게 운명처럼 네. 그렇게 박사를 열심히 해서 따놓고 보니까 또 김건희 논문 같은 대학 그러니까요. 논문 문제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오니까 언제 국회의원 할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당시에. 아닌데 팔자. 팔자 팔자 네.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진짜 그럴 수도 훌륭하시네요. 있어요, 진짜. 네. 박사 지금 따갖고 박사 준비하면 보통 몇 년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 6년 걸린 것 같아요. 한 그러면 6년 이번에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박사 따시고 8년 후 총선 24대 총선에 나오시면 되겠네. 근데 박사가 아니어도 네. 근데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얼만큼 정말 국민을 살아가고 나라 걱정하는지에 딸린 거지 꼭 박사라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학력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작살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공천 보면서 네.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게 체포동의안 사태 때 2라운드, 3라운드 이런 느낌이에요. 일도 안 하고 네. 윤석열과 싸우지도 않고 당대표 구속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욕심을 갖고 사당화 공천을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비명 친명할 거 없이 네. 당선 많이 시키면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보시면 답답하죠. 저는 이게 보면서 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컷오프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수진이나 뭐 김영주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솔직히 해서 그들이 컷오프 안 당했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만약에 공천을 받았어 그러면 이재명의 공천은 정말 정당하고 시스템 공천이고 너무 훌륭했을 것이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겠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게 좋다 나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거 보면서 너무 후져 정치인이 후진 것 같아. 그게 이런 비유 제 한번 해볼까요? 생각에는요. 예. 어저께 한동훈이 인재 영입한 사람이 컷오프가 돼서 네. 그건 열받죠. 내 직업을 그만두고 네. 인재 영입한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컷오프를 시켜버려. 네. 근데요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은 최소 국회의원 4년 네. 많게는 막 10몇 년 20년씩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동안 자랑이 없으니까 컷오프 된 거예요. 자기 창피한 거 아닌가? 나 있잖아. 나 저기 전규에서 이번에 꼴찌했어. 그런 거야 지가 자기 입으로. 그건 난 창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그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게 제일 가장 사람이 성숙한 사람 뭐냐면은 내 성적표가 나왔을 때 예. 반성이 먼저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거기다가 택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사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가 공부 못하고 학교 탓하는 거예요. 어. 나는 이 학교 마음에 안 들어. 이 학교 그래. 다른 학교 가려면 그 학교 가면 공부 잘하겠습니까? 똑같지. 근데 당대표를 팔아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막 더 열받아요. 말로는 뭐 친명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자기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배신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 포함 민주당이어서 찍어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쵸. 자기 득표율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있어서 당원들한테 실망 준 거에 대해 미안함이 먼저거든요. 어떻게 거기다가 음모론을 집어넣어 국회의원이? 아유, 저는 어제 이수진 그분은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한참 넘었죠. 네, 딱 저기 컷오프 되자마자 백현동이 뭐 자기가 판결문을 봤는데 정말 이건 사람이 너무 심한 거. 국힘에도 저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선거철에 백현동은 다른 게 없어요. 핵심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그 저 용도 변경 해줘라. 예. 그래서 계속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걸 협박으로 느꼈다. 그거거든요, 사실은. 참. 이걸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아이고, 아니에요? 진짜 참. 특혜 줬다고? 근데 그 특혜 주지 않았다는 거는 새날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예, 때문에 예.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런 그걸 상황에 들고 나가지고 아유 참.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저렇게 많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야기를 확대시켜 보면 민주당이 180석으로 개혁을 못했던 이유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했어도 이상할 것 같아. 예. 예, 했으면 기적이고 못한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뭐 니들이 뭐 180석까지 뭘 했냐 뭐 지금 보니까 진짜 푸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다 적인데 뭐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 얻은 거는 그 시작점이 이낙연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180석 네. 얻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180석 딱 얹어줬단 말이에요. 개혁의 시기는 이미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3년 이상 지난 시점이잖아요. 4년째였으니까 네. 2020년. 그럼 바로 그 해에 개혁할 건 다 했어야 돼요. 근데 이낙연 부류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내가 오늘 정치인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적체가 심한 거예요. 대부분 다 기득권으로 막 재선 3선 4선씩 하던 사람 정치가 심해가지고 서승만 같은 사람 민주당 들어오면 예, 나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럴 그 것 사람들이 같아요. 보면 예.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한 20명 되는 20명도 안 되지. 처음에는 뭔가 뭐 과격한 무슨 집단인 것처럼 공격을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딱 맞닥뜨린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볼수록 그런 거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렇죠. 진짜 안쓰럽죠. 네, 좀 참 안쓰럽고.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을 생각하면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 머리도 똑똑하고 네. 변호사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지.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텐데 국민 위한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말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보면. 그게 아마 서승만 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정치하겠다는 사람이요. 내가 권력 갖겠다고 거기 정치 입문하는 사람은 민주당 결의는 별로 없거든요. 네. 뭐냐면 내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치가 있고 왜 그 어떤 대통령들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국민이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네. 권력 가지려고 출마하는 사람 국민의힘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는 없어요. 아니, 없다고 볼 수는 없지. 반발하시는 분 다 그런 분들인 거고. 가끔 있어요. 두세 명씩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렇겠네, 진짜. 나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가도 딴 데 같으면 이거 얼마요? 그리고 골라서 갔는데 골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탁 넣고 계산 좀 해주십시오. 갑자기 점잖해진 거야 내가. 근데 이거 얼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갈수록. 이원정 배우는 일부러 놔두는 것 같아요. 요즘에 드라마 하나 나오잖아요. 예, 예. 일부러 놔두는 것 같아. 일부러 욕 먹을까 봐. 이현정 그 친구도 보니까 저보다 어리거든요. 굉장히 의리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원정 배우가 누구 후원회장도 하고 있던데 몇 사람. 몇 명 하고 있어요. 예. 자, 어쨌건 참 정치인이 아닌 사람과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압해 놓고 네. 대화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네요. 돼야 될 텐데 참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사는 게. 일단 모든 게 조심스러우니까. 그죠? 그 저기 그 폼 잡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정치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을 당연히 이제 문화예술 일하다 보면 만나면 대부분이 이렇게 폼 잡고 딱 얻기 힘들어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좋아하는데 정청래 의원을 좀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옆이거든요. 저는 마포 가비고 을에 살아요. 그래요? 근데 동네 가면은 이분이 폼을 안 잡아. 그건 좋은 건데 폼을 너무 안 잡고 겸손해요. 그냥 동네 아재예요. 보면. 동네 형 같고 동생하고 나보다 어려요. 그래요? 나보다 어려. 정청래 의원이 그래요? 한 살인가 어려요. 근데 근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형 같아. 보면은 말씀하실 때 보면은 형 같고 막 그런데 편해. 그리고 뭐 거기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님이나 박찬대 의원 이런 분들도 보면은 정말 겸손해요. 옛날에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전에 만났던 의원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맞아요. 네. 형 막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형 막 그래요. 진짜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런 측면인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에 가도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들 물갈이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다운 당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걸 무슨 친명 비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명이 단수공천되면 한마디도 안 해. 전체 리스트 중에 그 친명이 단수공천되면 친명 단수공천 됐다고 보도를 난리가 내는 나고.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은 이재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현실은. 예. 그걸 윤석열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쁜 놈들이지 진짜야. 나이씨.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끔 보면은 민주당 파견 근무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민주당을 위한 걸 더 잘해. 그렇지. 예. 엑스맨. 예, 민주당 파견 근무자 같아. 예. 그런 짓들을 해가면서 무슨 뭐 저 어제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예.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당이 힘을 몰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끔찍하지 않아요? 뭘 했다고? 그러니까 끔찍해 죽겠네. 지금은요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 얻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냥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예, 나라 망합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막 잠을 못 자 진짜.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윤석열 심판론은 거세게 바람이 불 겁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야 뭐 저쪽 저 뭐 경선 뭐 관련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국민들이 태희를 해야 돼요. 윤석열 이 독재 정권한테 무능한 정권한테 국회 의석을 많이 줄 건지 그걸 막아낼 개혁 인사들이 많이 공천된 민주당이 줄 건지 거기는 딱 결판이 날 거라고 일단 봐요. 네. 거기 이제 두려워요 진짜. 여기 이제 우리 박사님도 일조를 하셔야죠. 네. 꼭 그러고 싶은데 워낙 또 지금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걱정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내가 이제 주사위를 딱 던져놓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내 인생 운명에 맡기고 네.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그렇죠. 이렇게 진지한 건 처음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그러시겠네. 안 웃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안 웃기는 게 이렇게 힘든 거를 처음 봤다니까. 못 참는 거지. 예, 에벨레 이거 해야 되는데 그 딱 소통관에 올라가 탁
보는 순간 갑자기 그냥 여기서 막 진짜로 지진이 나더라고 지진. 그러니까 안 웃기고 점잖해야 되니까 진지하게. 그 밤에 일을 하면서 가끔씩 새벽에 제가 새벽 서너 시까지 일하잖아요. 네. 서승만 TV를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서승만으로부터 힐링 받아야 되니까 네. 일하면서 네. 채팅창에서 아는 척은 할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난 사람 만나는 거죠. 뭐. 그렇죠. 방송에서. 예. 아이고 참. 참. 두려워서 요즘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쭉 살면서 요즘 같이 이렇게 위기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위기인 것 같고 너무 두렵고 그래요 사실. 그 지금 또 뭐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뭐 이렇게 시끄럽긴 한데 오히려 지금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덜 시끄러운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는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별의별 얘기가 들리면 즐거운 소식이 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걱정하네. 들으면 걱정이야 다. 아, 그러게. 예. 야, 너 그러다가 뭐 점점점 그다음에 이야기할 예. 거예요. 이연화님, 서승만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썬플라워님, 코미디 대부 고 이주일 선생님도 정치했었습니다. 서승만 박사님도 정치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흑석돌님, 예술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철학입니다. 법조인에 비해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화이팅. 그럼요. 이런 댓글들이 훌륭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우리가 지금 민주당 영입인재 모두 인터뷰하고 있는데 네. 공통점이 보면 불의를 보고 참지 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이 저를 좀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은 잘난치 않은 게 아니고 후배들한테 부당하게 이제 선배들이 함부로 이렇게 대하거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시키면 힘들잖아요. 후배들이 거절하기. 그걸 제가 다 이렇게 카바를 좀 해주고 그런 스타일이라 후배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갑질하는 그 PD라든가 선배들 이런 분들하고 후배들을 대신해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후배들은 제가 이제 그 발표하고 나니까 전화 엄청 아침부터 새벽에도 오고 우리는 연예인들은 대부분이 새벽에 안 자거든요. 새벽에 24시간 전화가 와요.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하지 말라도 있을 거고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돕겠다. 하지 말라보다는 대부분이 뭐냐 걱정된다고. 형이 아니면 오빠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막 센 사람이 아니다. 독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고. 하긴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되게 마음 약하고 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 후배들 챙기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캐릭터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지. 다른 거는 뭐 형을 하면 파이팅은 넘쳐. 파이터로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그림 그려져요. 어차피 총선 때 지원 유세들 합니다. 네. 비례대표 나가는 사람은 무대 많이 서야 되는데 네. 가장 쓸모가 많은 사람. 그렇죠. 애들이 최고지 현장에 가면. 예, 현장남의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네. 저한테 이렇게 안전권에 이게 번호를 주시고 여기저기 좀 조금만 힘을 합치면은 될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약간의 취약한데 그런 데를 저를 갖다 이렇게 파견을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만드는 그 민주개혁 진보 네. 연합 비례연합 있잖아요. 네네. 총 후보를 30명 내요. 네. 그중에 아마 영입 인재 중에 한 5명 정도는 이 당으로 갈 거예요. 네. 민주당 20명입니다. 네. 그리고 진보당 3석, 그다음에 저 새진보연합 네. 3석, 시민사회 4석. 이게 10석이고 네. 민주당 20석 이런 건데 이렇게 다 합쳐갖고 30명의 후보가 나와요. 20번 정도까지는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20분 주면 안 되지 나 같은 놈은 그들을 거쪽으로 보낸다해서 앞벌을 준다는 거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는 현재 앞벌을 줘야지 맘 놓고 열심히 뛰어다니지. 네. 20번이면 다니면서 그 생각 날 것 같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지. 그죠? 앞벌을 줘야지. 앞벌을 주세요. 네. 호나님이 좀 주세요. 무대가 뭐라고. 저는요 일부러 그 선거철에 이럴 때는 네. 친분 있는 정치인들한테 일부러 연락 안 해요. 이게 비선이 돼버리거든. 어떤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방송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유튜브들 보면은
갈라치기 하는 막 이렇게 세력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와서 막 물어봐요. 이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 하면 나는 중도입니다. 그러면 중도가 제일 나쁜 새끼예요. 바로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한마디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양쪽 중에서 한 군데 어디 편을 들면 대표님이 좋아하시겠냐. 맞죠. 그렇잖아요. 맞죠. 제가 뭐 얼굴이 좀 나름대로 노출이 된 놈인데 어디 편을 들으면 맞아요. 무조건 우리 진영이는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좀 알아듣더라고요, 사실. 원래 이제 그런 분열을 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예. 진짜 중요한 대의가 뭐냐. 그 대의 따라가고 싶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결이 저랑 되게 비슷하신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야, 더 수다 떨고 싶은데 네. 너무 진지를 빠지는 바람에 이제 정치할 분이니까 네. 제가 평상시 때 그 웃음기 좀 빼드릴게요. 네, 점잖게. 네, 알겠습니다. 자, 서승만 박사 이런 분이셨네요. 깊이가 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날 가족분들한테 가족 되신 기념으로 네.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십시오. 새날 저도 늘 보고 있고요. 빨리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훌륭해. 아니 진짜 네. 저는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잘 생각이 좀 짧은 사람들이겠지만 네. 구독자에게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재방송하면서 새날 박시영 TV, 강성범 TV 막 얘기를 해줘. 거기다가 저 구독 좀 하라고. 구독하는 게 뭐 돈 드냐 그러면서 돈 안 듭니다. 그러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서승만 TV 구독하라는 얘기 안 했잖아 한 번도 지금까지. 훌륭하십니다. 안 해요. 네. 네. 자, 야,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새날 구독으로 끝내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센스. 해도. 어.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일님, 승만 형님 화이팅 하시고 입성하시면 진봉성님하고 노영희 누나 보좌관으로 써요. 둘이 맨날 싸우는데 그 두 분은.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